이 나이에 뭘 더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버틸 뿐이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똑같이 70대를 살고 있어도 어떤 분은 서예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며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어갑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60대부터 이젠 늦었다는 말만 되뇌며 하루 종일 집 안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나이는 비슷한데 삶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차이를 만드는 말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비밀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메시지죠. 82세 김은자 어르신은 젊은 시절에는 남편 뒷바라지, 자녀들의 학업과 생활 챙기기에 온 힘을 다하셨고 정작 본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기억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습관처럼 살림만 챙기다 보니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흘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이제 다 늦었어. 뭘 해도 소용없어. 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미술교실 안내 전단을 우연히 받아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집에만 있자니 답답한데 잠깐 가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첫날 도화지와 붓을 건네받았을 때 김은자 어르신은 속으로 피식 웃으셨습니다. 내 나이에 그림이라니 우스꽝스럽구나. 하지만 붓에 물감을 묻혀 도화지에 첫 선을 긋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스르르 풀리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두근거림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일주일에 2번씩 빠짐없이 수업에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색을 엉뚱하게 칠하고 그림이 삐뚤빼뚤했지만 강사는 늘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즐기시면 됩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어르신은 어느 순간부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색연필을 꺼내 작은 종이에 꽃을 그리거나 일기장 한쪽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 하루의 감정을 표현하곤 하셨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요즘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김은자 어르신은 그때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늦었다고 단정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어르신이 저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살아보니 중요한 건 빨리 시작했느냐가 아니더라.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야. 사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80세에 서예를 배우기 시작해 작품 전시회까지 연분, 85세에 수영을 시작해 건강을 회복한 분, 9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 손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여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의 크기가 아닙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도 성과를 보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작은 그림 한 장, 짧은 글귀 한 줄, 5분의 산책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속으로 난 너무 늦었어라는 목소리가 들리진 않으신가요? 그 목소리를 잠시만 꺼두시길 바랍니다. 진짜 늦은 건 나이가 아니라 도전 자체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내년에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망 하나를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젊을 때 미뤄둔 일 혹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바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꺼내보세요. 김은자 어르신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부터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이야기가 사실 행복한 노년을 결정짓는 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힘입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산은 많고 자식들도 성공했는데 정작 전화 한 통조차 마음 편안하게 걸 사람이 없는 인생. 화려한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명절에도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 한 명조차 없는 인생. 생각만 해도 얼마나 쓸쓸합니까? 반대로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진심으로 통하는 친구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75세 이정호님은 허리가 굽어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항상 웃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힘들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을까? 답은 친구 2명에게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고향에서부터 함께 자라온 평생의 벗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함께 농사를 짓고 인생의 고비마다 서로를 도왔습니다. 지금은 나이 들어 각자 건강도 좋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 차 한 잔을 나누고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곤 했습니다. 한 분은 무릎이 아파 지팡이를 짚고 오셨고 또 다른 분은 당뇨 때문에 늘 조심해야 했지만 약속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정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는 많지만 진짜 내 속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둘뿐이야. 가족에게도 차마 말 못하는 게 있는데 친구들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지하는 돈, 명예, 자식의 성공도 결국 외로움을 대신해주진 못한다는 걸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말년의 행복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본 간병사들의 공통된 증언도 이와 같았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라도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에 시달리고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늘 웃는 분들 대부분은 곁에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81세 최명수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고향 친구 한 분이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2번은 일부러 찾아와 함께 산책을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르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은 이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친구가 있지 않으신가요? 바쁘단 이유로 연락을 끊고 시간이 흘러 어색해진 관계. 하지만 손만 뻗으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 분명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관계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정호님은 40대 때부터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자고 약속을 했고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그 덕분에 그는 나이 들어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용기를 내어 옛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동네 모임이나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돈, 명예, 자식의 성공보다도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는 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그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몸의 자유입니다.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몸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 발로 걸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누군가를 불러야만 하는 상황.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삶의 즐거움은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88세 이선자 어르신은 이 절망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79세 때 큰 사고로 골반을 다치며 몇 달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마다 간호사를 3번, 4번 불러야 하고 손에 든 컵조차 혼자 들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내 몸을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구나. 어르신은 그 순간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자 어르신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온 첫날 의자에 앉아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움직이겠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몸을 쓰겠다. 그렇게 시작한 게 작은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매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동네 골목을 5분 걷는 것으로 확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10분, 20분,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 이상 걷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위험하니 그만해라라고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사는 것도 고맙지만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진짜 자유지. 그 신념이 있었기에 10년 넘게 꾸준히 몸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작은 집안일도 스스로 하고 시장도 직접 걸어다니며 다녀오십니다. 사람들은 연세에 비해 너무 건강하시다며 놀라워하지만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땐 몸이 움직이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한 발자국 내딛는 게 기적이야. 이 자유를 다시 얻으려고 나는 매일 운동을 멈추지 않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특별한 한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몸을 관리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 순간 삶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이 들어서라도 몸을 꾸준히 움직이면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5분 스트레칭, 하루 10분 걷기. 작다고 무시하기 쉽지만 그 작은 시간이 쌓여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유, 바로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몸을 움직이는 게 귀찮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5분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자유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몸의 자유가 주는 행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몸 다음으로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이게 진짜 핵심이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는 작은 기쁨을 주는 취미입니다. 하루를 빛내는 몰입과 즐거움이 말년을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나이에 이제 뭘 배운다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 되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루를 무료하게 흘려보내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설렘이 없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도 오늘 하루 내가 뭐 했지? 하는 허무감만 남는 삶. 사실 이것이야말로 말년을 가장 외롭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제가 만난 86세 최영진 어르신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퇴직 후 몇 년 동안은 TV 앞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을 보며 시간을 때우긴 했지만 화면을 껐을 때는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늘 같은 이야기, 같은 한숨뿐. 어느 순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양원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이 종이 접기를 하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다가 작은 종이 한 장이 학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한 장 받아 직접 접어봤습니다. 결과는 엉망이었죠. 날개는 삐뚤고 꼬리도 비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성된 종이를 손에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뿌듯하게 차오르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최영진 어르신은 종이 접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서 쉽게 찢어지고 모양도 마음처럼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종이 접기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이 접기에 자신감이 붙자 이번에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기 쓰기를 병행하면서 매일 하루를 기록하셨습니다. 짧은 문장 한 줄을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고 하루를 돌아보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취미가 하나둘 늘어나자 어르신의 표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만의 즐거움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영진 어르신은 만든 종이약을 직원들에게 선물하고 서예 글귀를 요양원 벽에 붙여 다른 분들과 나눴습니다. 일기를 쓸 때도 그냥 혼자 간직하지 않고 가끔은 다른 분들께 소리내어 읽어주며 공감을 나눴습니다. 그때마다 참 멋지다라는 칭찬을 듣고 다시 도전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취미가 사치인 줄 알았어. 돈 버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취미가 없으면 하루가 너무 허전해. 작은 종이 한 장, 짧은 글귀 하나가 내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해주고 있어. 어르신의 이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닙니다. 무료함을 밀어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취미를 통해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눔입니다. 혼자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만든 것과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책 읽기, 음악 감상,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라 그 시간을 즐기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한번 작은 메모지에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책 한 권을 펼쳐 한 페이지만 읽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쁨이 하루를 빛나게 하고 작은 몰입이 삶을 새롭게 합니다. 취미가 바로 말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작은 취미가 이렇게 삶을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소개할 다섯 번째 비밀은 지금까지의 내용보다 더 실천적이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꼭 이어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사소한 변주가 지루한 일상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TV 켜고,
잠깐 산책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누워 있다가 저녁이 되면 도대체 오늘 하루 내가 뭘 했나 싶은 허무감만 남는 날들. 똑같은 하루가 일주일, 한 달, 몇 년씩 반복되면 인생이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지루함을 깨뜨리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전혀 다른 빛깔을 띨 수 있습니다. 72세 박미숙님은 은퇴 후 이런 단조로운 삶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고 점심때는 혼자 밥을 먹고 오후에는 잠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다 여겼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답답하고 공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맞나? 하는 허무한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엄마, 오늘은 제가 아는 길로 같이 걸어가요 하며 일부러 다른 산책길을 안내했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낯선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박미숙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골목 안에 작은 카페와 오래된 서점이 있었는데 수십 년을 그 동네에 살면서도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미숙님은 일부러 매일 다른 길을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동쪽 길로, 오늘은 서쪽 길로, 내일은 시장 쪽으로. 그렇게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매번 새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담장 너머 핀 장미꽃, 오래된 간판이 달린 구멍가게, 작은 발견 하나하나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를 계기로 박미숙님은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매번 똑같은 반찬만 해먹던 식단에도 변화를 주셨습니다. 평소 사던 채소 대신 새로운 재료를 사서 요리를 시도하고 가끔은 친구와 약속을 잡아 새로운 식당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낯설었지만 그 과정에서 웃음이 나왔고 대화가 늘었습니다. 또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요리 교실과 노래 강좌에도 등록하셨습니다. 괜히 어색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가보니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다들 같은 마음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용기를 낸 덕분에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일주일을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박미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야. 그냥 걷던 길을 바꿨을 뿐이고 먹던 반찬에 변화를 준 것뿐이야. 그런데 그 사소한 변화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줬어. 하루가 지루하지 않고 내일이 기다려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행복을 주는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해외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걷는 길을 바꾸는 것, 식사 메뉴를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뇌와 마음은 자극을 받고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늘 똑같은 자극을 받을 때보다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더 활발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사소한 변화가 우리의 뇌를 깨우고 그 깨달음이 곧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매일 같은 산책로, 같은 반찬, 같은 대화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일 산책은 새로운 길로 걸어보세요. 오늘 저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반찬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주엔 동네 강좌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생을 지루하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바꾸는 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단 한 걸음, 젓가락을 짚는 한 번의 선택,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는 한마디 인사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작은 변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말년에도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변화를 하나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스스로를 작게 만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이제 늦었어. 이제는 새로운 걸 시작할 힘도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늦은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이라고요. 내 나이를 핑계 삼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순간, 그때가 진짜 늦은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매일이 무료하고 외로운 싸움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분은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며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조건이 아닙니다. 돈도 자식의 성공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열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묻어둔 작은 바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 하고 접어둔 그 일, 언젠가는 연락해야지 하고 미뤄둔 그 사람, 언젠가는 가야지 하고 놓쳐버린 그 길. 그 언젠가를 오늘로 바꾸어 보세요.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오히려 가장 빠른 때라는 걸 오늘 이야기 속 사례들이 증명해 주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결코 덤이 아닙니다. 아직도 충분히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아직도 충분히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용기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가로막던 문을 활짝 열고 내일이 아닌 오늘을 다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